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쓰실 때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체크리스트거든요, 사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시면 정말 퀄리티 있는 논문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거는 케이스 스터디 쓰는데 도움이 되는 케어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RCT를 위한 콘솔트 가이드라인, 그리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프리즈마 가이드라인, 그리고 여기에 같이 수반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와 평가 시스템을 좀 살펴볼게요. RCT는 콘솔트 가이드라인이 유명하고, 이 시스템의 리뷰는 프리즈마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케이스 리포트는 케어. 오늘 이제 다뤄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스트로베,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 풀, 우리한테는 좀 상관이 없죠. 스타드, 그 다음에 퀄리티브 스터디, 이것도 되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럼 correct, 그 다음에 clinical study of acupuncture, stricta. 이 stricta는 사실 이 콘솔트의 부록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유명하니까요. 이거 뭐 쉽게 찾아보시면 다 그 가이드를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고요. 사이허브 같은 곳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세스먼트 툴은 이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이제 평가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거든요.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리뷰 때문에 그래요. 어세싱 툴은 실제 논문 쓰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의 리뷰를 쓰실 때는 그 재료가 되는 논문들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런 어세싱 툴이 필요하고요. 제이다드 시스템이 옛날엔 많이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코크란즈 어세스먼트 오브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많이 쓰이고요. 뉴캐트스 오타와는 observational study를 위한 이제 평가 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코호트 스터디 같은 observational study를 가지고 시스템의 리뷰를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시스템의 리뷰는 무조건 RCT 갖고만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그 observational study를 가지고 시스템의 리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이다드랑 이 코크란즈 Assessment of Risk of Bias 툴 요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체크리스트고, 이쪽이 이제 평가 시스템 어세싱 툴입니다. 이쪽은 이제 논문을 잘 쓰기 위한 도구들이고요. 이쪽은 내가 SR을 쓸 때, 시스템의 리뷰를 쓸 때 내가 재료로 쓴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을 골랐어 라고 얘기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얘기할 건 이 두 개입니다. 자, 콘솔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Randomized Control Trial을 잘 쓰기 위한 이렇게 표준화된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Title and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이렇게 있고요.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내가 잘 이거를 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앱스트랙트에서는 이렇게 RCT라고 이렇게 명시했느냐, 그 다음에 Structured Summary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틀에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설명에 이 Scientific Background와 이 Rationale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빠뜨릴 수가 없죠. 뭐 이제 Participant에서 뭐 Eligibility Criteria가 다 잘 들어가 있느냐, 뭐 Intervention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인터벤션을 했는지 리플리커블하게, 리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RCT에서. 요 항목 때문에 이제 스트릭터가 생긴 거예요. 뭐 outcome measure, 뭐 sample size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쓰시는 디스커션에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other informations, 뭐 펀딩 받은 게 있는지, registration, 뭐 protocol 이런 빠뜨리기 쉬운 것들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논문 쓰실 때 이렇게 콘솔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쓰시면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겠죠. 자, 이건 플로우 차트고요. 이 콘솔트에서 제안하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 옛날에는 안 쓴 이런 플로우 차트를 안 쓴 논문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모든 RCT의 플로우 차트가 다 있죠. 자, 스트릭트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트의 서플리먼트거든요. 부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션, 인터벤션 섹션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침 넣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침을 썼고, 뭐 어떤 두께가 어떻고, 얼마나 수련된 사람이 썼고,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 리플리커블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록이고요. 여기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익스텐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익스텐션 to consult guidelin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항목의 이제 익스텐션이고요. 자, 보시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acupuncture rationale. 내가 그 침 시술이 어떤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밝혀라 하라는 얘기죠. acupuncture 스터디를 보면 그냥 뭐 천추, 뭐 대추, 합곡에다 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rationale로 뭐 오행침을 놨다든지 뭐 이 전통적인 TCM 방식으로 침을 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뭐 당연하고도 중요한 게 뭐 depth insertion 이래야 replicable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스티뮬레이션 줬는지
듣기를 유발했는지, 그다음에 리텐션 타임은 보통 빠뜨리지 않는 거, 이것도 잘 쓰시고, 이것도 중요하죠. 트리트먼트 세션, 그다음에 프리퀀시 이런 게 이제 빠져 있으면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치료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이다드 스코어인데요. 제이다드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제이다드라는 사람이 만든 스코어 시스템이에요. RCT를 평가하는 스코어 시스템인데 이 사람 만든 게 웃겨요. 그 임상 연구가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제 화신이 들어온 게 이 랜더마이제이션이랑 블라인딩, 그 다음에 뭐 위드로우에 관한 항목들이 전화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대충 만든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랜더마이제이션 2점, 블라인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2점, 그 다음에 드랍아웃 같은 게 제대로 평가되어 있으면 1점이에요. 랜더마이제이션에서 이제 했다라 그러면 1점을 일단 주고요. 그게 합리적이면 1점을 추가로 줍니다. 블라인딩도 했다라 그러면 1점을 주고, 그게 합리적이면 appropriate 하면 또 1점을 줍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좀 허술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갖고 점수를 매긴다는 게. 그래서 제이다드 시스템을 뭐 이런 사이트 가면 그냥 계산 컬큘레이터가 있고요. 평가는 누가 하느냐? RCT를 쓰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요. 저자는. SR을 쓰는 저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쓴 재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항목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점 만점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척도입니다. 이런 뭐 이해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제이다드 시스템을 썼는지.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됐으면 1점. 메서드 appropriate 하냐 빵점. 블라인딩 했다 그랬나 안 했다 그랬다 빵점. 그거 당연히 빵점이겠죠. 드랍아웃 영식 없으니까 빵점. 그래서 자기가 그 재료로 삼은 이 12번 레퍼런스는 제이다드 스코어가 1점밖에 안 되죠. 근데 뭐 4점 받은 거는 랜더마이제이션 했다 그랬다 1점, 그 다음에 그 appropriate 하지 않다 빵점, 혹은 밝혀져 있지 않다 빵점, 블라인딩 1점, 그다음에 만점이죠. 그 다음에 메서드 1점, 그 다음에 withdrawal 1점, 4점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5점짜리도 하나 있네요. 24번 논문. 이렇게 자기가 쓴 재료에 대한 그 수준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이 제이다드 시스템이고요. 뭐 제이다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 점수가 뭐 논문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는 점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코크란 Risk of Bias Tool, 코크란에서 이제 제안하는 Risk of Bias Tool인데 말 그대로 이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평가 혹은 알려주는 툴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SR 쓰실 때 보통 보면 이런 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도메인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랜덤이 잘 되어 있느냐, 시퀀스 제너레이션이 올바르냐, 그 다음에 allocation concealment, 이 배정할 때 이게 잘 RCT가 배정할 때 이걸 잘 숨겼느냐, 그 다음에 selective reporting이 어떻느냐, 여기 리스크가 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high, low, unclear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linding에 관한 항목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blinding outcome measure에 대한, 여기서 participants and personal에 대한, 그 다음에 incomplete outcome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Cochrane Risk of Bias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항목들이 다 있죠. randomization process, intervention에 대한 deviations, bias, 그 다음에 missing outcome data에 대한 bias, 이렇게 도메인을 나눠 놓고 이게 다 레퍼런스들이거든요. 그 재료로 삼은 뭐 숭어, 연어, 꽁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not available, 이거는 바이어스가 많다, high risk다 라는 얘기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놈이다. 그래서 점수는 없어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대신에 여기서 쓴 논문들이 대체로 이런 도메인에서는 대체로 좋은 논문이었고, 이런 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좀 떨어지는 논문들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Sequence Generation, Allocation Concealment, Blinding, 뭐 Incomplete Result,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High Risk, 여기 High Risk, 요게, 그 다음에 Low Risk, Unclear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여기 재료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제이다드 시스템이 그냥 숫자로 평가했다면 굉장히 근대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하는 게. 근데 이제 발전을 하면서 SR도 이렇게 Risk of Bias Tool 같은 것은 실제 성격을 보는 거죠. 논문에. 그러니까 프로퍼리게 어떻게 만족시켜주는지 훨씬 발전된 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SR들은 다 이런 식의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은 SR을 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들 다 제가 추천하고 여기 가보면 굉장히 좋은 정리된 아티클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콘솔트랑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도메인이 타이틀,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거의 내용도 비슷한데 이제 시스템 리뷰가 갖는 특성들이 있죠. 프리즈마는 아주 전통적인 그 의학 분야에서 얘기하는 클리니컬 스터디들을 모아서 내놓는 시스템 리뷰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타이틀 뭐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할 때 만들었던 건데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SR을 쓰실 때 이제 표준화된 플로우 차트고요. 여기 가시면 요 문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재밌는 건 이런 제너레이터도 있어요. 요 홈페이지 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제목이랑 뭐 이렇게 논문 수랑 뭐 크라이테리아 이런 거 적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이 멋진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프리즈마 양식에 맞게. 메타 어널리시스의 리졸트죠. 포레스트 플롯, 뭐 꽃이죠, SR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펀딩 부분까지 해서 끝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은 이 레브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그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대로 된 SR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케이스 리포트를 위한 케어 가이드라인입니다. 케이스 리포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여기서도 보면 뭐 비슷하죠, 다. 타이틀, Keyword and Abstract, Introduction, 그 다음에 Clinical Findings, Timeline, Diagnostic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사실 뭐 이게 완전히 표준화된 게 아닙니다. 케이스 리포트는요 정말 양식이 많거든요. 뭐 솔직히 그냥 정말 에세이 쓰듯이 정말 재밌게 써도 케이스 리포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양식들이 있지만 처음 쓰신다면 이 케어 가이드라인에 맞춰 쓰시는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요. 저도 케이스 리포트 볼 때, 읽어볼 때 이런 양식이 제일 읽기 편하더라고요. 임상하면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논문이 사실 케이스 리포트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하나하나 만족시켜드리면 되고요. 이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린 이 논문 찾아가 보시면 각각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example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타이틀 섹션 같으면 example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는 타이틀이 이제 권고한다.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introduction session에 이제 explanation이 있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introduction에 써라. 그다음에 example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좋죠. 그다음에 patient identifiers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쓰지 않아야 되는 exclude 되는 거 당연히 네임 같은 거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받아주는 메이저 저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BMJ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근데 우리가 침 연구한 다음에 케이스 리포트는요 이런데 그 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큐펑처 저널이나 알터너티브 메디슨 저널 쪽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연구는 여기 지금 침이에요, 침, 금침. 뭐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는 거잖아요. 금침 이렇게 트랜스플란트 한 사람들은. 근데 이 의사들은 이걸 발견하고 막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더라. 이런 게 막 되게 좋은 케이스 리포트 저널에 실리게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제 별게 아닌데.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신기한 거 있잖아요. 뭐 치료가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 되게 신기한 사례 같은 거 발견했으면 이런 데다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케이스 리포트는 아큐펑처 저널에 뭐 아메드 같은데 그 주로 리스팅 돼 있는 인덱스 돼 있는 저널에 발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도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 케이스 리포트, 그 다음에 RCT, 그 다음에 SR 쓰실 때 이 좋은 가이드라인 가지고 또 좋은 논문 쓰시는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